안녕하세요. 나의 정치 정체성입니다. 저는 지금 주말 저녁에 마트를 가고 있는데요. 사실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닙니다. 아직 9시 전이고요. 하지만 캐나다에서는, 물론 캐나다에서도 저희 집에서 마트까지 걸어가면 뭐 충분히 걸어갈 수 있는 거리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 제가 한 10여 분 걸을 건데, 한 10여 분 정도 걸면 캐나다에서도 저희 집에서 마트 갈 수 있는 곳이, 대형 마트가 한 2곳이 있었습니다. 근데 보통 이제 걸어가진 않죠. 보통 차량으로 이동을 하지만 어쨌든 걸었을 때 그 정도 거리가 되고, 그리고 걸을만 합니다. 뭐 주택가고 주택단지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걸을 만한 거리인데요.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이 정말 안전합니다, 여러분. 물론 대한민국도 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 있겠죠. 곳곳마다 있을 테지만 보편적으로,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안전한 게 사실이거든요. 근데 캐나다 같은 나라는 정말 모든 곳이 다 안전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곳이 밤에는 드뭅니다. 특히 혼자서 이렇게 걸어 다닌다, 이런 경우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한국은, 대한민국은 그 번화가가 되게 안전하잖아요. 오히려 뭐 상가들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밤이라도 굉장히, 뭐 낮과 밤 다 안전하죠. 번화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. 하지만 캐나다는 낮이라도, 낮 시간이라도, 심지어는 주말이라도 번화가는 낮 시간도 위험할 수가 있고요. 밤 시간에는 당연히 위험하고요. 밤 시간에는 무조건 위험한 겁니다. 저도 뭐 이렇게 간혹가다 다운타운을 경유해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했던 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번 있었는데 상당히 굉장히 부담감이 있습니다.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좀 긴장을 늦출 수가 없거든요. 캐나다에선 특히 내가 뭐 버스를 갈아타야 된다, 어떤 많이 걷진 않아도, 진짜 걷는 거는 상상을 못 하고요. 다른 뭐 길이 안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위험할 수 있거든요. 어느 순간에 정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거든요. 제가 이거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. 그 한국에서도 유명했던 미국 드라마인데 브레이킹 배드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. 근데 저도 한창 그 드라마를 볼 때였는데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, 그 저격수가 이제 말 그대로 hitman이라고 하죠. 우리 저격수가 누구를 저격하는 거예요. 근데 저격하고 나서 그 전보산대에 신발을 겁니다. 신발을 던져가지고 전보산대, 그 전봇대 줄에 신발이 걸려 있어요. 죽이고 나서.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저는 처음 접해가지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근데 그게 하나의 문화더라고요. 뭐 갱 문화라고 해야 되나? 어쨌든 근데 공교롭게도 그 드라마를 보고 얼마 안 됐을 때, 지나고 나서 이제 제가 저희 가족하고 다운타운에, 이제 그때는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, 제가 마침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근데 정말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게, 제가 길을 잘못 들었고, 저희가 길을 잘못 들면서 정말로 그런 다운타운에서 왜 그 불황자들이라고 하죠. 그리고 뭐 노숙자라고 말해야 되나? 쉽게 말해서 그냥 홈리스죠. 그리고 막 이렇게 불황자들이, 꼭 홈리스가 뭐 다 범죄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홈리스라기보다는 그냥 진짜 불황자들, 범죄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어느 지역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. 길거리에. 정말 시겁할 정도였거든요. 제 아이도 제 뭐 와이프도 다 시겁할 정도였는데, 근데 더 황당했던 거는 그 위에 전봇대가 있었고 전봇대 줄에 그 신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. 물론 그 드라마에서 본 그 신발은 아니죠. 하지만 진짜 신발이 걸려 있는 거예요. 운동화가. 와, 그거 보고 제가 진짜 완전히 저희 가족이
다 완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. 그냥 드라마에서 봤을 뿐인데 그런 진짜 장면이 저희 눈에 실제 생활에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다운타운에서 그게 보이니까 정말로 예,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그 황당함과 그 순간 대낮이었는데 불구하고 주말에 정말 한 대낮이었거든요. 그냥 차를 잘못 들어가지고 그 쪽에 들어갔던 것 뿐이고 그 짧은 순간에 정말 오싹함을 경험했습니다. 한국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림이죠. 생각해 보세요. 내 차가 지나가고 옆쪽에 바로 옆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말 아주 근거리에 수십 명의 그 정말 누군지도 모르는 딱 보기에도 불황자 같은 사람들이 거의 범죄자급의 사람들이 수십 명이 웅크리고 앉아있고 그냥 길바닥에 그 다음에 위에 전봇대에는 그 신발이 걸려있다. 정말 예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정말 그 외국 생활을 하다 보면 이 한국처럼 이렇게 안전한 나라는 정말로 드문 것 같습니다. 아, 제가 좀 전에도 정말 이거는 꼭 한번 얘기해 드려야겠다 즉석에서 생각난 게 있는데 지금 순간 그 말하다 보면 깜빡하는 거 있잖아요. 아, 그리고 저희 가족이 살았던 도시는 캐나다에서도 정말 그 살인범죄, 강력범죄가 거의 넘버원에 가까운 도시였습니다. 그래서 가기 전에 제 마침 와이프가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저한테 이제 태그하면서 이런 곳에 우리 가족을 끌고 가다니. 어쨌든 근데 실제로 범죄율이 거의 뭐 넘버원인 도시였거든요. 근데 사는 동안에는 뭐 당연히 주택가에 사니까 사는 동안에는 그런 위험함을 잘 못 느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다운타운에 갈 때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때는 사실 긴장이 좀 되죠. 특히 이제 혼자 뭐 저녁 시간에 가야 되는 경우가 왜 오래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왜 없겠습니까? 뭐 정말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경우도 있죠. 살다 보면. 그런 경우에는 항상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범죄율이 정말 높다는 거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뭐 말씀드렸지만 사는 동안에는 사실 뭐 범죄율 1위라고 해도 체감상으로 느끼지 못했거든요. 근데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저희 동네 도로, 외국은 왜 도로명 주소, 대한민국도 도로명 주소를 쓰지만 저희 동네 도로가 나오면서 번지수가 나오면서 거기서 살인사건이 났다는 거예요. 근데 정말 저희 집에서 한 길게 잡아도 10분이 안 걸리는 거리거든요. 그리고 저희도 뭐 이렇게 자주 다니는 길이고요. 거기서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는 거예요. 살인사건이. 정말 야, 한국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거든요. 그런 경험도 하고. 그리고 뭐 주차장 같은 데서 이제 보통 보면 유리를 그냥 완전히 깨버리고요. 그냥 안에, 차량 안에 있는 뭐 내용물을 그렇게 절도해 가는 경우도, 예, 그거는 뭐 정말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. 제 주변에서도 그런, 도난을 당한 분들이 있고요. 근데 이거는 이제 안전과는 거리가 먼 건데, 그 범죄는 당연히 이제 뭐, 그런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는 사실 위험한 거죠. 그래서, 근데 그거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제가 살 때 보면, 영국에서는 그 차량 우리 핸들에 아예 자물쇠를 걸어 놓습니다, 여러분.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 살던 시기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참 보기 힘든 일이죠. 한국에서 내가 주차하면서 내 그 차량 핸들에 자물쇠를 완전히 그냥 긴 막대기 같은 자물쇠를 걸거든요, 실제로. 그렇습니다. 그만큼 이제 차량 절도나 이제 뭐 그런 게 많은 거죠. 한국에서는 참 그런 경우는 있긴 있겠지만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닌데 외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차량 유리를 깨고 내 차가 털리잖아요. 그러면 바로 보험 처리를 해야 되는데
항상 느립니다. 그래서 그냥 그 차 유리가 깨진 상태로 비닐 있잖아요. 비닐. 그 투명한 비닐도 아니고 정말 우리 예전에 그런 뭐 누런 비닐까지는 아니지만 전혀 밖에 안 보이는 그런 비닐로 대고 그냥 막 테이프 있잖아요. 청 테이프도 아닌 그냥 그런 테이프로 막 감고 다니는 차들도 캐나다에서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. 참 그런 거 보면 한국이 정말 안전도 하고 서비스들도 모두 다 빠르고 정말 제가 정말이란 말을 너무 정말 많이 쓰는데 정말로 편리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곳은 맞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냥 마트 가면서 한번 그냥 해외에 살던 경험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그만큼 한국이 안전하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